1, 2차 시에서는 오퍼레이션에 대해서 수업을 했어요. 그리고 상표에 대해서도, 그 다음에 제품에 대해서 수업을 했고요. 자, 여기까지 챕터 7에 대해서 내용을 모두 마쳤고요. 자, 요번에는 챕터 9로 와서 서비스 산업과 미용 산업의 이해를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자, 요 내용은요, 앞에서 다뤘던 내용과 조금 부합되는, 그러니까 섞이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수업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앞 수업 내용을 잘 이해하고 계셔야만 요 내용을 이해하는 게 되게 쉽게 다가올 거고요. 만약에 앞에 수업에서 내용이 잘 이해되지 않았다면 요번 수업 시간에 나머지 내용을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서비스 산업의 필요성이에요. 자, 서비스 산업은 자금과 기술만으로는 어때요? 할 수 없다. 시작할 수 없어요. 자, 우리 피부관리실을 차린다 그러면 돈이 있고 기술만 있다고 해서 바로 시작할 수 없다라는 거죠. 좋은 인력이 갖춰져야지만 성공할 수 있다. 함께 일할 수 있는 직원이 있어야 한다. 나 혼자 커트하고 염색하고 혼자 1인 샵이 있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의 평수를 가지고 있다면 직원들이 보충이 되어야 한다. 자, 만약에 음식점을 하는데요. 안에서 음식 만들고 서빙하고 다 할 수 없죠. 그래 음식을 만들 때 서빙을 할 수 있는 직원이 있어야 한다. 근데 그 사람이 좋은 인력이어야만 성공할 수 있다. 자, 이 세 가지 자원을 모두 가지고 있더라도 이 세 가지를 잘 활용할 수 없으면 성공할 수 없다. 왜? 경영이라는 건 계획을 수립하고 조직을 짜고 지휘하고 통제하는 이런 일련의 모든 과정들을 다 해야지만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경영 얘기할 때 이야기했었죠. 경영 얘기할 때 뭐라 그랬어요? 모든 어떠한 일이든 다 경영 계획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었죠. 자, 자금, 기술, 인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고 경영 활동을 해야지만 성공할 수 있다. 자, 서비스 앞에서 얘기했어요. 원래 유래는 노예라는 뜻에서 왔어요. 그래서 어때요? 손님은 왕이다라고 말을 많이 쓰는 게 여기에서 가지고 온 말이에요. 손님은 왕이니 왕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고 그래서 어때요? 고객이 막 화를 내거나 소리를 치거나 해도 대부분 그냥 무릎 꿇고 말죠. 그래서 무슨 말이 생겼어요? 갑질이다 라는 말이 생겼죠. 근데 요즘은 어때요? 요것들이 너무 심각해서 요즘은 대기업에서도 이러한 블랙 컨슈머들을 대할 수 있는 응대법을 마련을 해놓고 있어요. 자, 남을 위해 대가를 바라지 않고 봉사한다 라는 게 서비스의 어원이래요. 하지만 지금은 어때요? 서비스가 봉사랑 의미가 다르죠? 자, 요즘은 손님이 왕이 아니라 손님도 하는 만큼 대접을 받는 사회예요. 그래서 갑질이 통용되지 않죠? 자, 우리 2차 시에서 얘기했었어요. 서비스의 특징, 무형성, 형태가 없다, 비분리성, 생산과 소비가 분리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질성, 소멸성 이렇게 해서 네 가지를 배웠고요. 자, 서비스 산업이란 서비스의 생산과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업종들이 속한다. 그래서 요즘은 웬만하면 서비스가 속하지 않는 업종이 없죠. 은행도 어때요? 은행 서비스가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지금 하고 있는 미용 서비스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모든 업종들의 서비스가
기본으로 다 되어져 있다. 자, 서비스업의 유형의 분류를 보면은요. 공급이 주체에 따른 분류를 보면 공공서비스업. 그래서 교육 서비스, 교통 서비스, 행정 서비스 다 서비스라고 말을 붙여서 얘기를 하죠.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다.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를 우리는 공공서비스업이라고 한다. 자, 민간 서비스업은요. 기업이나 민간 단체가 공급하는 서비스로 이윤을 창출하기 위한 서비스. 그래서 도소매업, 병원, 그죠? 금융업 등. 자,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공급하는 서비스를 민간 서비스업이다. 자, 소비자 서비스업. 소비자에게 직접 제공되는 서비스. 자, 일반 소비자. 대부분 서비스 수요자가 일반 소비자. 저희 미용 서비스도 속하죠. 도소매업, 숙박, 음식업 이런 것들이 소비자들을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 그래서 소비자 서비스업이다 라고 한다. 자, 생산자 서비스는요. 기업의 생산 활동을 도와주는 서비스. 그래서 광고. 어때요? 업체가 의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생산 활동을 하는 업체가 광고를 하고요. 그 다음에 금융, 부동산, 보험업 등이 생산자 서비스업에 속한다. 자, 그래서 서비스를 분류를 해보면 봉사 서비스가 있어요. 기본 유형에 따른 분류를 보면 봉사 서비스. 봉사 말 그대로 어때요? 이익 실현을 목표로 하지 않죠. 이익 실현의 유무를 불문하고 상대방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서비스예요. 그러니 수익이 발생을 하든 안 하든 상관이 없죠. 그냥 서비스를 해주고 나서 만족을 얻든 간에 그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자, 수익이 발생을 하든 서비스 제공을 통해 그 자체로 만족을 얻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냥 내가 그 사람을 위해 그 사람이 만족을 얻으면 그걸로 된다. 이익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자, 태도 서비스예요. 접객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서비스. 접객이라고 하면 우리는 고객이 되겠죠. 고객 중심의 서비스. 자, 표정과 말투, 옷차림, 메이크업, 고객을 접대하는 행동 등 이러한 모든 것들을 뭐라 한다? 태도라 한다. 그래서 서비스 제공자의 태도에 따라 동일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소비자가 얻는 만족도가 달라질 수 있다. 동일한 상품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표정이나 말투, 옷차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그림 2개 봤죠? 정장의 말끔한 머리, 그 다음에 웃는 표정, 신발 이런 복장을 갖추고 있는 그리고 표정을 갖추고 있는 사람과 그 옆에 그렇지 못한 막 휘황찬란한 귀걸이에 막 배꼽 티에 막 이런 옷을 입고 있는 지저분한 머리를 하고 있는 그 사람이 하는 서비스 만족감이 같다? 다르다. 그래서 그걸 태도 서비스라고 한다. 자, 업무 및 기능 서비스. 자, 서비스 자체가 하나의 사업 상품이다. 그러니 어때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서비스 자체가 사업 상품이 되는 거죠. 자, 그 경제적 가치 때문에 교환의 대상이 되는 서비스를 업무 및 기능 서비스라고 한다. 자, 영업 교육사원은 어때요? 화장품을 전달하고요. 사용 방법을 교육해주죠. 그리고 교육해주는 그 업무에 대한 대가로 월급을 받죠. 자, 우리는 어때요? 미용실에서 고객에게 커트를 해주고요. 그 커트 그리고 고객에게
커트를 해주고 고객이 머리를 어떻게 잘 유지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알려주죠. 그러고 나서 그 일을 한 대가로 월급을 받는 서비스. 우리는 업무 및 기능 서비스 업종이다. 자, 희생 서비스는요. 겉으로 보면 소비자에 유리한 공급자의 봉사행위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공급자의 이익을 전제로 행하는 서비스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 보면 재고정리라고 나오죠. 자, 우리가 화장품 판매를 하는데 매장에서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어. 근데 그거를 버리면 어때요? 내 이익이 훼손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화장품 자체를 제가 어때요? 돈을 주고 사왔을 거란 말이에요. 돈을 지불하고 화장품 매장에 이 제품을 들여왔어요. 그죠? 근데 기한이 다 됐어. 그럼 얘를 버리면 이윤이 남지 않고 손해가 발생이 되죠. 글자가 왜 이러죠? 손해가 발생이 되죠. 자, 근데 이렇게 재고 정리를 하면 어때요? 이윤을 크게 볼 수는 없지만 손해를 받지는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러니 자, 남들이 봤을 땐 아이고 손해보고 재고 정리한다라고 하겠지만 어때요? 할인을 하더라도 우리 아까 배웠어, 원가. 원가보다는 조금은 높게 책정을 해서 받기 때문에 나한테 이익이 생길 거예요. 그리고 원가보다 높게 받지 않더라도 제품을 그냥 다 버려버리면 전부 다 마이너스가 되겠지만 원가보다 낮게 받다 하더라도 나에게 100의 마이너스가 아니라 50의 마이너스만 생길 수 있는 거. 그래서 남들이 봤을 때 봉사행위로 보이지만 어때요? 공급자의 이익을 전제로 한다. 이익이 생긴다라는 얘기죠. 자, 두 번째 서비스 형태에 따른 분류예요. 자, 기능 서비스. 자, 기능 측면에 편익을 제공하는 서비스. 그래서 전화, 전기, 가스 등이 대표적이다. 자, 손님들이 원하는 장소를 이동하기 위해 사용하는 게 교통 서비스. 그래서 우리 앞에서는 어때요? 공공 서비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하는 거, 기능적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하는 전화, 전기, 가스 이런 것들을 기능 서비스라고 한다. 자, 두 번째 정서 서비스예요. 자, 적객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서비스 산업에서 중점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정서 서비스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의 태도 및 표정, 몸짓. 그래서 앞에서 태도 서비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죠. 자, 기능 및 정서 서비스예요. 자, 기능적인 측면과 그 다음에 정서적인 측면이 두 가지가 다 존재하는 거. 그래서 대표적인 게 뷰티 업종이다. 자, 이용자가 불특정 다수죠. 뭐 누구나 남녀노소 다 이용을 하는 서비스고요. 일상적으로 이용 빈도가 높다. 미용실 남자 커트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 두 번 정도 방문을 하죠. 자, 제공자와 소비자의 접촉 시간이 짧은 뷰티 서비스 업종의 경우 기능 서비스의 비중이 크다. 자, 정서 측면 같은 경우는 부딪히는 시간이 높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보다는 기능적인 측면의 비중이 훨씬 더 크다. 뷰티 업종은. 자, 서비스 행위 시점에 따른 분류예요. 사전 서비스. 말 그대로 판매 전에 제공되는 서비스. 그래서 뭐 우리가 매장 피부관리실이나 뭐 미용실 같은 경우는 카탈로그나 광고지, 광고할 때 이런 것들이 뭔가 서비스를 받기 이전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거기서 관리해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혹은 어떠한 행사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걸 사전 서비스다라고 얘기를 하죠. 사전 서비스의 대표적인 게 첫 번째 예약 서비스예요. 자, 우리는 예약이 굉장히 중요해요. 요즘은 뷰티 업종뿐만 아니라 음식점도 어때요? 예약 서비스가 있죠. 병원도 예약하고 가죠. 대부분 요즘은 그 사람이 왔을 때, 그 고객 환자가 왔을 때 만족감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1대1을 많이 해요. 그래서 예약하고 오시면 기다리지 않고 편안하게 진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자, 예약사항을 확인하면 고객이 집중되는 시간을 확인하고 직원들을 효과적으로 배치할 수 있다. 또한 집중되는 시간대에 다른 고객이 오지 않도록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한 집중되는 시간에 고객의 만족도를 올리기 위한 방안들을 마련할 수 있다. 이 방안들이 마련이 되면 고객 만족은 향상이 되겠죠. 두 번째, 사전 업무 서비스예요. 사전 업무가 뭐가 있냐? 예약을 확인하고요. 관리 권장 프로그램이나 화장품 판매 계획을 수립하는 거죠. 자, 예약을 확인한다는 건 어떤 고객이 오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고객이 누군지를 알면 그 전에 어떠한 관리를 받았었는지를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 고객이 어떤 피부인지도 확인할 수 있고 그 전에 어떠한 관리사가 들어갔었는지도 알 수 있겠죠. 그러니 이 고객이 왔을 때 어떠한 것들을 프로그램을 추천하면 좋을지 어떤 화장품을 추천하면 좋을지를 알 수 있다. 그러니 고객 예약을 확인하기 위해선 필요한 게 고객의 DB, 고객의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만 그 고객의 이름, 연락처, 그 다음에 관리 프로그램, 어떤 것들을 시술 받았는지 등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우리 DB에 대해서도 전 시간에 얘기를 했었죠. 자, 상담 업무예요. 고객과 만나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고객의 피부 타입을 체크하고 원하는 프로그램이 뭔지 그리고 그거의 올바른 관리 방법들을 조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이 어떤 건지를 알아야 고객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수립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고객이 올바른 관리 방법을 조언하기 위해 화장품을 판매할 수도 있죠. 이 모든 것들은 바탕이 되는 게 고객 DB가 있어야 한다. 자, 제안 업무예요. 고객의 적절한 선택을 위해 프로그램 메뉴판을 제시를 하고요. 가격과 관리 기간 안내하고 고객의 의사결정을 촉진하는 거. 자, 제안 업무. 고객이 결정을 할 수 있게 고객님 피부가 건성이시라서요. 고객님한테는 이렇게 3가지 프로그램이 가장 적당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거 3개의 뭐 관리 프로그램 시간이 이렇게 다르고요. 가격이 뭐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고객님 요 3가지 중에 어떤 걸 받아보시겠어요? 제가 봤을 땐 고객님한테 이게 제일 맞는 것 같은데 고객님은 어떤 게 더 좋으세요? 라고 해서 의사결정을 촉진시키는 걸 우리는 제안 업무라고 한다. 자, 두 번째 현장 서비스예요. 고객 관리 및 판매 도중에 제공되는 서비스. 자, 서비스 제공자와 고객 사이에 직접 거래가 이루어지는 서비스의 핵심 부분이다. 그래서 고객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적절한 테크닉과 서비스를 이용하여 제공해야 한다. 그래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을 이루어지는 거, 고객 관리와 판매 도중에 제공되는 서비스를 우리는 현장 서비스라고 한다. 자, 사후 서비스. 그래서 우리 애프터 서비스라고 해서 AS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제가 1차 시에서
이철 헤어 커커에서 10일 AS라고 해서 5일 안에 전화 상담하고 10일 안에 애프터 서비스를 해주는 거, 사후 서비스를 해주는 거 얘기했었어요. 자, 현장 서비스가 종료된 시점 이후에 유지 서비스다. 사후 서비스의 처리 속도 및 정확성, 서비스의 직원의 태도 등이 고객 유치 및 잠재 고객을 확보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뭐 보면 이렇게 무상 보증 기간이라든가 왜 우리 핸드폰 파손되면 어때요? 수리받는 동안에 대여 제품을 제공해 주는 거 혹은 차를 사고 나면 차를 대차해 주죠. 차 수리하는 동안에 타고 다니세요 하는 것들. 그 다음에 고장이 나면 몇 시간 안에 수리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문제가 있을 때 전화를 주시거나 온라인으로 문의 주시면 기술을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하는 요런 것들이 AS 사후 서비스에 속한다. 자, 사전 서비스와 사후 서비스 두 가지를 분류해서 장점과 단점을 보면은요. 자, 사전 서비스의 장점은 1일 방문 고객이 예측이 가능해요. 예약이라는 걸 했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고객이 요구하는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미리 파악할 수 있다. 또 수요 창조가 가능하다. 하지만 고객이 강매를 받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심리적 부담도 느낄 수 있다. 왜냐하면 고객이 사전 서비스에 뭐가 있었어요? 상담도 있었고요. 제안 업무도 있었어요. 그런 거에서 고객이 심리적 부담을 느끼거나 강매를 받는 느낌을 느낄 수 있다. 자, 사후 서비스는요. 뷰티 살롱의 긍정적 이미지를 가지고 온다.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후 서비스랑 관리를 받고 그 다음 관리 후의 느낌이 어떠신지를 뭐 문자를 보낸다던가 전화를 해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때요? 긍정적 이미지를 가지고 올 수 있다. 그리고 크레임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겠죠. 우리가 전화를 해서 샵에서 고객님께 미리 문자나 전화를 드려서 불편한 점은 없으셨는지를 묻는다면 얘기를 해주셨을 때 다음번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니까 클레임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또 단점으로는 뭐가 있어요? 고객 지원에 추가적 비용이 소요된다. 또는 신규 개척이 미진할 수 있다. 왜냐하면 기존 고객에게 이루어지는 부분이니 그 다음에 고정 고객으로 유도가 불확실하다. 자, 그래서 우리 미용 서비스에 대해 특성을 알아볼게요. 자, 뷰티 서비스의 특성은 무형성과 동시성 등 서비스의 일반적 속성뿐만 아니라 고객의 참여 및 접촉도가 높은 업종이라는 서비스의 특수성이 강하기 때문에 유형의 재화를 다루는 업종이나 접촉도가 약한 서비스 업종과는 달리 서비스 관리 체계에 대한 보다 큰 관심을 요구한다. 자, 그래서 서비스 업종이 많기는 하지만요. 뷰티, 미용 서비스는 그쪽의 서비스 업종과는 약간 많이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서비스 자체를 가지고 미용, 뷰티 쪽으로 가지고 오면 그대로 적용되지 못해요. 여기 나와 있듯이 서비스의 특수성 자체가 워낙 강하다 보니 다른 데에서 진행되는 뭐 금융이나 공공 이쪽에서 하는 서비스들을 그대로 접목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뷰티 서비스는요. 고객이 요구하는 주관적, 심리적 효용의 만족과 편익을 제공하는 활동이다. 서비스 기본 특성인 무형성과 동시성을 가지고 고객과 서비스 제공자, 서비스 시스템의 상호작용이 강하게 나타나는 분야다. 그래서 우리는 고객의 만족과 편익을 제공도 하지만
서비스 제공자, 서비스 시스템 이 모든 게 상호작용이 잘 이루어져야지만 되는 서비스 업종이다. 자, 그래서 뷰티 서비스의 특성, 고객이 서비스 품질을 평가하는데 사용되는 서비스 항목. 우리 아까 5가지 앞에서 얘기하고 왔었어요. 자, 그 중에 유형성, 눈에 보이는 거죠. 자, 화장품 직원, 눈에 보이는 것들, 신뢰감, 서비스를 정확하게 수행해 믿음을 주는 정도. 고객하고 상담할 때 이 프로그램은 60분짜리 5만원입니다. 라고 했는데, 관리를 받고 나니 50분밖에 안 했어. 그러면 어때요? 믿음이 안 가겠죠? 그러니까 약속한 걸 얼마나 실행할 수 있느냐라고 보는 거예요. 자, 대응력. 서비스를 수행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우리가 아무리 실무를 다루는 영역이긴 하지만 이론적으로 바탕이 되어 있지 않으면 어때요? 실무를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상담을 하는데 피부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피부에 대한 기초 이론이 없는 상태에서 실무를 진행할 수 없다. 상담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확신성이에요. 자, 전문적 기술, 지식, 직업에 대한 애정. 그래서 고객에게 확신을 부여할 수 있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위생적이고 안전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들이 뷰티 서비스에서 고객에게 서비스 항목으로 측정이 되는 부분이에요. 서비스 품질을 평가하는데 확신성이 필요하다. 자, 공감도예요. 고객과 서비스 제공자의 접촉, 대화, 상호 이해 정도. 그러니까 고객이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얼만큼 공감을 해주냐, 호응을 해주냐. 혹은 고객이 컴플레인을 제시를 했을 때 그것 때문에 고객이 얼마나 불편했을지를 이해해 주는 거. 컴플레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 돼요, 안 됩니다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불편하셨죠. 불편드려 죄송합니다. 속상하셨겠어요. 라고 해줄 수 있는 이해도, 그걸 공감도라고 한다. 뷰티 기술, 뷰티 미용 서비스의 변천사를 보면은요, 이 이전에는 수요가 공급을 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용실보다 머리를 하기 원했던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던 거. 그래서 이때는 문만 열었다 하면 다 돈 벌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공급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자격증만 취득을 하면 샵을 낼 수 있고 하다 보니 미용실, 1인 샵, 피부샵들이 워낙 많죠. 그리고 교육을 하다 보니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이 이루어지다 보니 배울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졌죠. 그래서 자격증을 취득하는 사람도 많아졌고 교육을 받고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 어때요? 공급이 훨씬 더 많아졌다. 그러다 보니 어때요? 소비자는 선택의 폭이 넓어졌죠. 그래서 요즘 소비자들은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훨씬 더 똑똑해지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 어때요? 무한 경제 시대가 된 거죠. 한 집 걸로 하나의 미용실이 있고 한 집 걸로 하나의 피부관리실이 있고 이러다 보니 우리는 이렇게 3가지에 대해 필요하다라는 얘기예요. 자, 첫 번째, 고객 서비스에 대한 인식 변화예요. 예전에 서비스라고 하는 것들이 인식이 크게 없었죠. 왜냐하면 수요가 훨씬 적었으니까. 수요가 훨씬 더 많았으니까. 미용실보다 미용실을 찾고자 하는 손님이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없었지만 지금은 어때요? 그러니까 동종 업계 간의 경쟁이 있다 보니 서비스가 향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앞에서 보여드렸듯이
이러이러한 항목들에 대해서는 재시술을 해드리겠습니다와 같은 서비스들이 생기는 거죠. 자, 어때요? 미용실이 이렇게 많아짐에 따라, 가격이 이렇게 내려가고 있어요. 서비스에 대한 게, 매장에서 커트나 펌을 하면서 이루어지는 서비스 혹은 사후 서비스들이 아니라 가격적인 서비스들만 이루어지고 있다. 자, 서비스 품질 관리의 강화 경향. 자, 품질에만 열중하였던 품질 관리 기법들을 서비스 상품에 적용해서 효과를 얻게 됐다. 그래서 뷰티 산업도 서비스 품질 관리 주요 관심 대상으로 삼게 되었다. 그래서 앞에서 서비스 품질을 관리하는 5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자, 서비스 만족도 측정과 불만 처리. 서비스 제공자와 고객의 접촉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서비스 범위와 품질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정하기가 어렵다. 자,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고객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고객의 영향력을 고려한 대처 방법이 모색이 되어야 한다. 불만 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경영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고객 불만 처리에도 관심이 증가된다. 자, 고객의 영향력이 너무 주관적인 거죠. 주관적인 판단으로 영향력이 크게 되면 우리 경영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앞에서 갑질이라는 거를 어때요? 대기업들에서는 블랙 컨슈머를 응대할 수 있는 응대 요령들을 마련해 놨어요. 그것처럼 고객이 판단에 우리가 어떻게 중간치를 마련을 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이 모색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불만 처리도 원활해짐으로 인해 경영에 부담을 주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서비스 만족도 측정과 불만 처리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보면 불평하는 고객은 가장 친한 친구다. 고객이 나 이러한 게 불편해요. 이런 게 만족스럽지 못해요라고 한다면 그걸 다음에 만족시켜주면 되겠지만 말하지 않고 떠나는 사람은 다시 잡을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불편한 걸 고쳐준다면, 자, 이렇게 불편한 걸 고쳐준다면 이렇게 충성 고객으로 될 수 있다. 고객이 불편한 걸 사과해서 적절한 대안을 제시한다면 나에게 충성 고객이 된다라는 얘기인 거죠. 자, 우리 3차 시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자, 이번 주도 온라인 강의로 수업 듣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자, 이번 주에 이루어진 수업들은 대부분 서비스와 관련된 수업이었어요. 1, 2차 시에서 했던 수업, 3차 시 뷰티 미용에 관련돼서 다시 한번 내용을 다룬 거니까요. 1, 2차 시의 내용을 잘 이해했다면 3차 시 내용이 어렵지 않았을 거고요. 3차 시에서 1, 2차 시가 어려웠다면 3차 시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면 될 듯 합니다. 자, 이번 주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자, 퀴즈까지 다 푸시고 출석 완료하시고요. 자, 이번 주도 강의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